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금융대란에 가까운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이렇게 완전히 이 궤도를 이탈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 거의 2년여의 세월을 고스란히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더군다나 금융에서 이런 동선을 가진다는 건 역시도 확실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여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피벗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라고 불리죠. 지금 온 세상 모든 중앙은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거 앞서도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마치 뒤통수를 치듯이 나온 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달러가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일 가능성 높아지게 되고요. 지금 미국 달러 중심으로 존재 가치를 온통 달러 몸짓이 커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건데,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 캐나다 상황, 금리가 여기는 애초에 5% 선이었죠. 우리가 지금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내려도 내렸을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0.25% 내려서 4.75% 선상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은행 금리와도 1.25%가 내려도 더 높아요. 내려도 우리 기준으로는 내린 게 아니죠. 그만큼 캐나다는 긴축 분위기를 정말 그동안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린 게 일종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로드맵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고금리를 거의 2년여 동안 5% 선상으로 치켜올린 수준이 너무 부담스럽기는 했었죠. 한국은행이 3.5%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걸 내리네 마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 금리를 고려하자면 우리는 고금리 정책으로 가는 긴축 상황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 유례없는 주담대 금리 저공 비행으로 갔었던 건데, 이렇게 캐나다가 피벗에 나선 것을 보고 한은도 금리 내려야 한다는 소리, 지금 금리 기준점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소리인 건, 한국은 고금리 기조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기준금리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캐나다부터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늘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갈짓자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캐나다가 전격적으로 이번에 피봇으로 전환을 했었어도 작년 6월에는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완벽하게 누르기 한 판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모두들 동결 수순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위기감을 느낀 캐나다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금리를 당시에 역으로 인상 쪽에 가닥을 잡고 치켜 올렸던 거죠. 당시 상당한 금융계의 충격이 일파만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캐나다가 인하로 가는 분위기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가? 모두들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그리 시장에선 믿업지 못하게 보는 건 다시 금리를 언제든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밑불처럼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캐나다 경기 지표가 인하가 무르익었다는 시그널은 계속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 물가지수가 2% 수준으로 훅 하고 떨어지는 지표까지 나왔고요. 당연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물가지수 CPI가 좋으니까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던 캐나다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로 방점을 찍은 건데, 더 나아가 경제 성장률이 꼬로박는 모습 1.7%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업률도 6%대로 껑충 뛰면서 유동성 확대라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캐나다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도 쏟아졌죠. 그러니 당연히 전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미국과 일단 금리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 긴축 통화 정책을 살짝 틀어버린 건데, 이게 또다시 인플레 지수가 붉어지게 되면 지난 6월에 인상 국면으로 갔던 시츄에이션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캐나다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서둘러서 일단 미봉책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유럽도 오늘 기준금리 인하 아마도 0.2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중앙은행도 인하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유럽도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잘 살았던 서유럽 쪽의 경제가 나락이 가면서 국민들 실생활 수준이 정말 고물가 때문에 빡빡해지고 실질 소득까지 줄어버리는 추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급속도로 찾아온 건 이 독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지금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건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든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이 임기응변적인 금융 유동성 차원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 이게 그냥 하락적으로 완전히 굳히기를 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유로와 파운드와 다들 통화 가치의 존재가 흔들거리는 상황이죠. 아마도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달러와의 싸움에선 그냥 일방적으로 밀려버리는 가치의 대하락도 감수를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유럽 쪽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의 피벗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 높은 건 미국의 기준금리 스탠스는 올해도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과 미국의 움직임이 서로 엇갈려 보이지만 코가 꿰인 쪽이 유럽이잖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국은행 지금 피벗한다는 나라들 금리를 보면 장난이 아니죠. 대부분 5%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꼴랑 3.5% 상황에서 이것도 높다고 빨리 금리 인하하라고 아우성을 친 것도 얼마나 우리의 긴축 상황이 신기루 같았던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긴축으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유일한 피벗 국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2%대로 찍어낼 정도로 중앙은행 금리가 3%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니 미친 듯이 가계 빚이 속출, 이 와중에도 가계 대출은 2달 만에 9조가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고금리에 나라가 미쳐서 가계 빚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여타의 선진국 대비 금리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늘어간다는 신호, 4월 아파트 거래량이 4,300건을 찍은 거, 이거 다 정책 금리 동반한 저공비행했던 금리, 그리고 심지어 중앙은행 컨트롤에서 벗어난 시중은행 막퍼주기 저금리 주담대, 다들 이런 기저에 연료를 만땅 채우고 달렸던 거래량, 그 거래량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유럽과 캐나다의 정말 높은 긴축 정책에서 비롯된 이 금리 분위기와는 한국이 상당히 그동안 멀었다는 걸 보여주죠.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래 증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들어올릴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진짜 긴축으로 가야 할 시기가 온 거란 얘기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이렇게 온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저들은 5%대에 이르는 고금리를 2년간 꼼짝없이 묶어놓고 있었던 거고, 한국은 2년여 동안 거의 2% 차이가 날 정도로 금리가 낮게 저공비행으로 날고 있었는데, 한국이 저들과 함께 동시에 양적 완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 증가도 6월 1일 기점으로 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거래를 빨리 치자는 분위기, 그래야 매도자가 재산세 안 물고 매수자가 재산세를 물 수 있어서 이런 거래 회전력이 불러온 이 숫자의 증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한국 부동산 상황은 이제부터 고금리 자물통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할 시기라는 얘기죠. 절대로 이걸 섣불리 딸 수 없는 금리 부자유의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유럽발 기준금리 인하, 그닥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들은 너무 높은 금리 수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도 우리하고는 2% 금리 차이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산 차례 언저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서울 매물 증가량 폭주하는 거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양적 완화의 분위기를 업고 살아난다는 속설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가고 있죠. 서울 매물량은 오늘 매매가 8만 5천 건으로 이달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매물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건 결코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1주택자가 환승을 목적으로 집을 내놓는 물량도 뭐 그리 넉넉하지 못한 건 좀 서둘러 갈아타는 리스크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 뭐 밀어 올린다는 얘기도 지금 서울 전세 물량 늘어난 거 보세요. 2만 9천 건으로 가고 있죠. 전세 물량이. 점점 전세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월세도 늘죠. 17,000건. 그래서 도합 13만 건의 물량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도통 이게 뭐 잘 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러니 경매 물건도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올 뭐 4월까지 4만 건 신청입니다. 2013년 이후에 뭐 최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마도 PF와 물려있는 물건까지 뭐 엎치고 덮쳐서 나온다면 뭐 역대급 물량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경매는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인데 이렇게 경매 시장의 물건들이 쏟아진다는 건 결국 매매 시장의 물건들이 홍수로 터져 나올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금리나 분위기가 결코 한국에서 그리 양적 완화라는 피벗으로 다가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무슨 거리? 바로 금리 수준의 거리.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 호재로 또 엄청나게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동안 너무 금리 단물을 빨아먹었죠. 단물이 뭐 다 빠져서 이젠 이게 그냥 고금리 수준에서 자물쇠 딱 잠그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금리 변동의 움직임 아무튼 심상치가 않으니까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서울에서 무순위가 나왔는데 청량리역입니다.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이 자체 시세가 15억도 나가고 20억도 나가고 이거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미니멈 5억, 맥시멈 10억까지의 차이가 있는 그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뭐 10억 산 가격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가격은 뭐 개인 차에 따라서 체감도는 또 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입지는 청량리역 초역세권이고요. 청량리역이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일단 또 신축이라는 점도 강점인 것 같고 뭐 고분양가 지금 뭐 청량리 쪽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가 하면 뭐 거의 17억 가까이 아마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초기 분양가로 나왔으니까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통장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도 없습니다. 선당 후공 당첨되고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전매 제한이 뭐 일단 없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틈새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스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입을 하시거나 양당 간의 선택지를 잘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새벽에 터진 유럽발 금융 충격은 아마도 다소 당분간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피벗들이 간간히 나오던 그런 추세여서 가장 본질에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금 부동산은 춘추전국 시대죠.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본인만의 기준, 그 무게중심을 딱 잡고 가신다면 정말 팔랑귀, 이 소리에 뭐 혹하고 저 소리에 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다 잘라낸다면 손실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